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거의 2주 동안 몬테칼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왔었고요. 몬테칼로를 이제 자세히 공부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상전이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몬테칼로를 강의를 했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잘 몬테칼로 어떻게 코딩을 해서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데이터를 얻는다 이런 것까지는 배웠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전이에 대한 이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배울 것은 이제 란다우 이론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란다우 이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상전이 이론으로서 우리가 민필드 평균장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민필드 이론을 확장 혹은 이제 일반화한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이제 14하고 15 강의에 이제 민필드 이론을 취급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그때는 이제 아이징 모델에 국한해서 이제 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란다우 이론은 상전이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해하는 현상론적인 이론이에요. 현상론적인 이론. 그럼 우리가 상전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상전이가 기체, 액체 상전이가 있었고요. 기체, 액체 상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마그네틱, 파라마그네틱 시스템 사이에 이제 상전이를 공부했었는데, 이 상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상전이를 잘 표현해주는 소위 이제 오더 파라미터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오더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그 오더 파라미터가 이 상전이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줘요. 이 오더 파라미터는 리퀴드 가스 상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리퀴드 가스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 온도고 여기 압력축이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코익지스턴스 라인이 존재하고 끝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기체 액체 상전이를 겪고 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면 되냐면, 바로 이걸 측정하면 되죠. 얘는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부피를 측정하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를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가스 상태에서는 이 부피가 굉장히 큰 값이었다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는 이 부피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이렇게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그 축에 대해서 내가 이 V 값을 측정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값을 갖고 있다가 이게 아래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액체 상전이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온도 축이고, 여기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 축이고, 요게 아이징 모델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물리량이 이 페로마그네틱이냐 아니냐를 알려주냐 하면은, 바로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죠.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은 전체 마그네티제이션 나누기 입자의 개수.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온도의 함수로 그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었다가 갑자기 0이 아니게 이렇게 점프한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으로 그림을 보면, 이건 지금 페로마그네틱이구나, 파라마그네틱이구나, 이거 알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런 오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시 이제 페로마그네틱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는 자, 여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기 요 근처. 자, 요 영역에서는 이 오더 파라미터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겠네요. 그렇죠? 오더 파라미터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니까 여기서는 작지 않은데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V 대신에 델타 V는 V 나누기 VL 이렇게 하면 이제 리퀴드 상태에서는 0이었다가 이제 0이 아닌 값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더 파라미터는 0에서 그 값이 0이 안 되는 그렇게 이제 선택된 그런 값이에요. 자, 항상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건 0으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란다우의 이론은 이런 오더 파라미터의 입장에서 한번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이거예요. 프리 에너지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우리가 아이징 모델의 민필드 이론이라는 게 정확히 저거였어요. 프리 에너지를 마그네티제이션 함수로 그 다음에 각각의 온도에서 한번 적어보자. 이게 민필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필드 이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었죠? 2분의 J의 MZ 코디네이션 넘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뭐 2분의 1 더하기 M 로그 2분의 1 더하기 M 2분의 1 빼기 M 로그 2분의 1 빼기 M 전체의 KBT. 자, 이거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필드 레벨에서 이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민필드를 쓰는 것조차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란다우의 현상론적인 이론은 그 프리 에너지를 오더 파라미터, 이 오더 파라미터 편의상 그냥 M이라고 부를게요. 책에서는 이제 XI라고 썼는데 그냥 주로 이제 그 아이징 모델을 예를 들 거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 프리 에너지를 M이 굉장히 작을 때 한번 추측을 해보자. 왜 M이 작을 때? 자, 내가 관심 있는 건 상전이만 관심 있어요.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더 파라미터가 0에서 0이 아닌 곳으로 되는 거니까 상전이 근처에서는 M이 작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란다우 이론을 하는 거는 이제 이 근처에서만 하는 거지 뭐 이런 데서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상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그 미케니즘을 이해하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정확히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론적으로 그냥 쓸 텐데 손으로 쓸 거예요. 어떤 계산 없이. 그런데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 그래서 그 중요한 성질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메트리를 의미해요. 시메트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그런 함수를 한번 추측해서 써보자. 좋은 말로 추측이고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또 통밥으로 한번 써보자. 그게 란다우 이론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에서 우선 이제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경우에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에서는 오더 파라미터가 마그네티제이션이니까 내가 프리 에너지를 M과 온도의 함수로 쓸 텐데 어떤 가정을 했냐면 M이 작을 때 쓰자라고 가정을 했죠. 그럼 M이 작으니까 내가 테일러 전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M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란다우 표시하기 위해서 란다 L자를 붙이고요.
테일러 전기하면 이제 m의 영승항이 있겠죠. 그 m의 영승항을 내가 F0라고, 물론 이제 온도에는 의존할 수 있을 거고, F0니까 여기 m의 영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m의 1차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m의 2차항이 있을, 각각의 개수는 물론 이제 온도에 의존할 거고요. 2분의 1, 3분의 1은 그냥 편의상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쓸 텐데, m이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테일러 전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칭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은 어떤 대칭성이냐면 반드시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 m일 때나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가 마이너스 m일 때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아이즌 모델의 에너지는 전체 스핀을 마이너스 스핀으로 바꿔도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았고, 그걸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 혹은 스핀 인버전 시메트리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전체 스핀이 뒤집혀도 프리 에너지가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프리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제한 조건이, 이런 시메트리가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m의 홀수차승의 개수가 다 0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칭성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대칭성에서 프리 에너지가 진짜 말이 되려면 얘는 m의 좌우 대칭, 즉 짝수, 차수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 하나 더 사용을 하면, 란다우 프리 에너지는 m의 영승을 쓸 필요 없겠고요. 자, 뭐 원한다면 6승 이상도 다 쓸 수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오고, 그럼 이제 앞에 개수 F0, 그 다음에 A2, A4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건 이제 모델에 정해지면 그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란다우 이론은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민필드다 그러면 A2, A4, F0가 뭔지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테일러 전기를 해서. 자, 그럼 이 A2, A4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그걸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프리 에너지니까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FL이 제일 작아지는 그 m 값으로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저 함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이제 금방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최소화 조건을 사용할 때 이런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A4가 항상 얘는 양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A4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함수는 F0나 A2에 관계없이 m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건 일종의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마그네티제이션 1과 마이너스 1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이게 무한정 커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스테빌리티에 의해서 A4는 양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한 모델에서는 열심히 계산해 보면 A4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 이론이 틀렸느냐, 그게 아니라 음수가 되면은 내가 테일러 전개를 아까 M4승까지 했는데 M6승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확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4가 양수다라는 것은
모든 모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모델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A4도 음수고 그럼 A6승을 M6승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4승까지 M의 4승까지 집어넣는 그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phi-4 theory라고 불러요. phi-4. 그래서 phi는 이제 M과 같은 뜻이에요. 보통은 저기 일반적인 에서는 M이라고 안 쓰고 이제 phi라고 쓰거든요. 란다우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그래서 phi-4라고. 근데 내가 다루는 시스템은 phi-4 이론이 틀린 이론이야. 그럼 나 phi-6 이론을 쓰겠다.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모든 시스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다행히 아이징 모델은 phi-4 theory로 이제 기술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내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 좌우 대칭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럼 이제 A2에 따라서, A2의 부호에 따라서, 만약에 A2는 음수도 될 수 있고, A4는 양수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각각 그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A2가 음수일 때는 전체적으로 4차 함수니까 위로 올라갔지만 이제 원점 근처에서는 거꾸로 뒤집힌 포물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2가 양수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항상 아래로 볼록인 그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2가 음수면은 풀 에너지가 언제 미니마이즈가 된다? 요 값에서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0인 상태가 평형 상태가 되겠구나. 반면에 여기 이제 A2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요 점에서 즉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 0이 아닌 M0 혹은 마이너스 M0.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A4는 양수고 A2가 부호가 바뀌면 그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에 상전이가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A2의 의미는 알았어. A4는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양수지만 A2는 우리가 뭐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반드시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부호가 높은 온도에서 양수, 낮은 온도에서 음수가 되는 이제 그런 제일 간단한 함수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TC T 빼기 TC. 자, 내가 란다우 이론을 제대로 하면 A2는 항상 이제 부호가 바뀌는 어떤 함수가 되어야만 하고, 그럼 부호가 바뀌는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런 조건들을 이제 다 사용하면 자, 페로마그네틱 페이스 트랜지션을 기술하는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찾은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은 자, 요것이 페로마그네틱 상전이를 기술하는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사용됐던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십시오. 함수로부터 상전이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상전이는 프리 에너지를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계산해 봅시다. 자, 프리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자,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면 자,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0이 되는 그 m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앞에 거는 미분할 필요가 없고
자, 여러분들 앞에 2분의 1, 4분의 1을 왜 집어넣는지 금방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t가 tc보다 클 때에는 이 솔루션이 이제 m이 0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t가 tc보다 작을 땐 0이 아닌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그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틱 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 m0를 붙이고요. 그때 m0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m0의 제곱은 A4, 여기 물론 온도 의존성이 있어요. 온도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TC 빼기 T 이렇게 되죠. 따라서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은 여기 전체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는 거고, 자, A4는 양수라고 했으니 키가 TC 근처에서 스무스한 펑션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는 이것이 이제 변화의 양상이 TC 빼기 T 거기에 의존하지 이제 이 A4의 값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TC 근처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A4 TC 그 다음에 여기다가 TC 빼기 T의 이제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1승. 자, 물론 이제 여기 온도 의존성을 좀 무시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관심 있는 게 란다우 이론에서 관심 있는 건 요 근처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A4의 값이 1에서 뭐 1.01, 뭐 1.02 이렇게 변해봐야 그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0이었다가 0이 안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 의존성은 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얻죠.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을 우리가 민필드에서 이미 다 한번 했던 거지만 온도가 TC보다 높을 때에는 여기 TC가 있었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끝까지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TC는 A2가 0이 되는 점이 결정을 하고 이때의 요 함수꼴은 M0가 누구에 비례한다? TC 빼기 T의 2분의 1승. 그래서 TC 빼기 T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자, 이런 함수를 내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누구누구의 몇 승. 그러니까 0보다 우리가 이제 이 상전 이론에서 온도가 TC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소문자 T 보통은 이제 여기 나누기 TC까지 하기도 하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reduced temperature라고 불러요. 얘는 그냥 TC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얘는 그래서 T의 이제 2분의 1승이고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algebraic function이라고 불렀죠. algebraic function. 혹은 누구의 몇 승 그런 의존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부르는 말이 파워로라고 불러요. 파워로를 따른다. 뭐의 몇 승. 익스포넨셜 어쩌고 그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로라고 부르고 누구의 몇 승 그건 이제 파워로라고 불러요. 이런 파워로 혹은 알지브레이크 펑션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요 숫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 숫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도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약속이 뭐냐면 그 오도 파라미터는 reduced temperature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항상 이렇게 쓰고 요때 요 베타를 critical exponent라고 불러요. critical exponent 임계지수.
익스포넌트는 이제 지수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로는 누구의 몇 승이라고 했는데 몇 승을 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이 베타 값은 우리가 민필드에서도 계산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란다우 시어리아에서도 계산해 봤는데, 둘 다 이제 2분의 1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민필드에서 했던 걸 왜 또 하고 있느냐? 란다우 이론은 이제 민필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우리가 어떤 걸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가? 자, 지금까지 한 거에 보면, 이 지금 현재 계산에서는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아무것도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죠. 우리가 단지 사용한 게 뭐예요? 우리가 대칭성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쓴 거야. 대칭성. 그렇죠? 그래서 이 란다우 시어리의 강점은 뭐냐면, 동일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모델마다, 시스템마다 TC가 다르고 A4, 그 개수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워로는 다 모든 시스템들이 공통된 대칭성, 즉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전부 다 오더 파라미터의 임계지수가 2분의 1이 돼야만 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론인 거예요. 자, 그런 성질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버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니버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해밀토니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뭐 격자가 삼각격자니 사각격자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칭성만이 이걸 결정한다. 그리고 항상 2분의 1이다. 그럼 이 이론은 올바른 이론인가? 당연히 틀린 이론이에요. 민필드 이론이 틀렸듯이 란다우 이론도 틀린 이론이에요. 왜 틀렸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민필드는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프리에너지를 쓸 때 이 프리에너지는 오더 파라미터가 유니폼하게 있는 거죠. 호모지니어스하게. 여러분들이 아이징 모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한 동영상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 구간이 균일하게 마그네티제이션 값이 일정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플럭추에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오른쪽 위쪽에서는 플러스가 조금 더 많고 왼쪽 아래는 마이너스가 많고, 물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모지니어스하지만 실제로는 그 인호모지니어스한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동이 있는 거야. 평균적으로는 M이지만. 그런 걸 무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계산한 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실제 실험과 비교해보면 틀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 란다우 이론이 가치가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메트리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보다 정교한 이론은 여기다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도입을 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빠졌냐면은 여기는 스페셜 플럭추에이션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더 정확한 이론이 되지만, 이제 이걸 고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론 물리적인 그런 숙제가 되기 때문에 학부 수업 시간에는 다룰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니버설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2분의 1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텀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진짜 이게 2분의 1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숙제를 해서 내셔야 되는데, 진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잠깐 쉬었다 합시다.